돈이 왜 생겨났냐면은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금본위 제도라는 말이 제일 많아요. 이 금본위 제도가 무슨 뜻이냐? 옛날에는 이 금이 화폐처럼 쓰였어요.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를 사려면 야, 금 이만큼 가지고 와. 그럼 금을 갖다 주고 말을 사서 가고, 뭐 집을 사려면은 금 이만큼 가지고 와. 그럼 금을 갖다 주고 집을 사고,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, 이게 이제 금이 무겁잖아요, 사실. 불편하니까 이 금을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. 맡기고서 야, 나 금 몇 개 맡겼어 이러고 넘어가기에는 좀 불안하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증명서를 써주기 시작을 했어요. 네가 금을 얼만큼 나한테 맡겼다라는 거를 종이에 만들어서 써준 거예요. 이제 이거를 써서 보관을 하면, 내가 금이 필요하면 그 종이를 갖다 주면 금을 주겠죠. 또는 필요 없으면 종이만 들고 다녀도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. 금을 찾아와서 이 사람은 줘요. 그럼 이 사람은 다시 금을 맡기고 보관증을 또 받아요. 근데 이것마저 좀 불편한 거예요, 이제. 불편하니까 야, 이게 내가 지금 금을 이만큼 맡기고 있다는 확인증인데, 보관증인데, 너 그냥 이걸 네가 가져가. 이렇게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렇게 거래가 시작이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이화폐의 시작이 된 거고요. 금을 보관했다라는 그 보관증을 가지고서 서로 물건도 사고 팔고 거래도 하고,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이제 화폐의 이 돈의 시작이 된 거예요. 짜잔! 땅 문서예요. 자,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면 땅을 사죠. 사실 부루마블은 부동산 투기 게임이거든요. 자, 땅을 사면 그 땅에 대해서 증명해주는 증서를 주는 거예요.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네요. 코펜하겐도 있고요. 그리고 하와이도 있어요. 이렇게 땅 문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. 근데 이게 와, 골드 버전이라 그런지 빳빳해요. 여러분,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? 안 보이나요? 반짝반짝해요.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. 자, 보시면 20만 원 쓰여 있죠? 20만 원. 그러면 오타와를 사려면 20만 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. 하와이는 26만 원이에요. 26만 원이면 비행기 값도 안 되는데 하와이를 살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제일 비싼 데가 누군지 아는 사람 손! 딩동댕! 맞았어요! 서울이 제일 비싸요. 서울은 무려 100만 원이에요. 요새 강남 아파트 한 평이 1억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100만 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. 이 땅 문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. 왜?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이게 다 돈이에요. 보세요. 부산에 걸렸다. 우리는 50만 원을 주고 샀어요. 그죠? 근데 걸린 새끼는 60만 원을 내야 돼요. 아주 한 놈만 걸리면 본전 뽑는 거예요. 서울은 양아치.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걸리는 새끼가 200만 원을 내야 돼요. 그냥 망하는 거죠. 근데 이게 실생활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이게 제가 땅 문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우리가 실제 부동산 거래할 때도 이런 문서가 상당히 중요해요.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월세를 들어가거나 전세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잖아요. 근데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. 세입자 한 200여 명이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거의 한 150억, 200억 정도를 보증금을 못 받게 됐다. 그러니까 이게 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냐면, 물론 그분들은 확인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신 거예요. 당했는데 기본적으로 땅 문서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, 첫 번째가 등기부 등본. 등기부 등본은 뭐냐?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, 그리고 지금은 누군지, 그리고 이 사람이 혼자 소유를 하고 있는 건지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건지, 또는 은행에 뭐 대출을 받은 게 있어서 저당 잡힌 것들이 있어서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, 땅 문서처럼 이거는 누구 겁니다 라는 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등기부 등본이거든요. 이걸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, 예를 들어서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좀 작게 받으니까 사실상 좀 걱정이 덜 할 거예요. 전세로 들어가시는 경우는 뭐 작게는 몇 천만 원, 많게는 몇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,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집이 5억짜리예요.
근데 내가 전세로 4억에 들어가기로 했어요. 전세 이제 그만 살래요 할 때 보증금을 4억을 줘야 되잖아요. 등기부등본상으로 봤더니 대출이 3억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5억 중에서 3억은 은행 거예요. 이 사람 거는 실질적으로는 2억인 거죠. 근데 우리가 보증금을 4억을 들고 들어가면 돼요, 안 돼요? 안 돼요. 왜?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어요. 은행에서 설정하는 그 저당권이 질권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게 1순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망했어요. 그럼 이 집을 팔겠죠. 팔았을 때 5억 주고 팔았으면 3억을 먼저 은행에서 가져갈 거예요. 그럼 우리는 보증금이 4억인데 4억 받을 수 있다 없다? 없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서로 좀 협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내가 전세 보증금을 낼 테니 내가 전세 보증금 낸 걸로 이 대출을 갚아라. 갚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. 그러고 나면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죠.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집을 팔았을 때 5억의 온전이 나오게 될 거고 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차라리 그러면 보증금을 깎아달라. 여기 근저당이 얼마가 설정이 돼 있으니 당신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한테 이거밖에 못 주지 않냐?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이렇게 낮춰줬으면 좋겠다. 뭐 이렇게 협의를 해도 돼요.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주소지만 알면 떼볼 수가 있어요.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런 계약서 같은 거 쓰실 때도 마찬가지. 계약서를 쓰실 때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팁을 드리는 거는 특약 사항이라는 것들을 좀 주의해서 쓰시면 좋아요.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근차근 계약서를 쓰실 건데 그 계약서 내용 전체에 앞서서 우선순위로 반영을 해주는 게 특약 사항이에요. 예를 들어서 내가 특약 사항에 혹시나 내가 이사 갈 일이 생겼을 때 우선순위로 적어도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돼버리면 앞에 있는 계약서에 우선해서 특약 사항이 진행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.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내 집을 장만하겠다 또는 분양을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겠다. 기본적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의 30%에서 40%는 최소한 현금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. 다 대출 받으면 되죠. 뭐 요새 대출 잘 나오던데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. 정해져 있고 이 집을 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10%를 바로 계약금을 내야 돼요. 3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럼 3천만 원 내야 되잖아요. 3천만 원 없으면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.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3천만 원이 없다. 분양을 못 받는 거예요. 무작정 분양을 받아서 그때 가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시드머니가 좀 있어야 된다. 종잣돈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를 좀 계획하시는 게 좋고요. 자, 지금 땅 문서 설명하다가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지긴 한데 첫 번째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매매계약서 쓰실 때는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특약사항 같은 것들을 챙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, 자 이제 땅 문서를 다 확인을 했어요. 우리가 게임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다? 나쁜 새끼들을 조심해라. 희대의 명언이 있죠. 손은 눈보다 빠르다. 손이 빠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. 꼭 내 품에 안고 계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는 잠깐만요.